오늘 코스피가 무너졌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지수는 장중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S리포트입니다. 2026년 3월 9일,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시작된 급락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고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닥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가? 오늘 S리포트에서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그 답을 냉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무너뜨린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전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세계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오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기업 이익과 경기 모두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최악의 상황까지 먼저 반영하며 공포 속에서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를 무너뜨린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 동안 선물 시장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매도를 쏟아내며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주식 매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 순간 지수 대형주들이 한꺼번에 끌려 내려옵니다. 이른바 웩더독 현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힘없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을 떠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인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 이동이 만들어낸 수급 쇼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포를 처음 겪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스피는 1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후 역사적인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입니다. 당시 시장은 끝없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 1개월 안에 시장이 반등할 확률은 70%를 넘습니다. 즉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이 오히려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코스피 4800선입니다. 특히 4816포인트 부근은 기업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PBR 0.8배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이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든 과도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기업이 실제로 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조용히 매수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섹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군비 확장 흐름 속에서 확실한 실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와 정유 섹터입니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직접적인 실적 수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운주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운임 상승 기대가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막연한 성장주보다 실적과 생존력이 검증된 기업들이 더 강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극단에 이르렀던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은 미국 CPI 발표와 FOMC 회의입니다. 이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시장도 점차 방향을 잡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폭풍 속에서는 항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리포트는 내일도 시장의 숨겨진 흐름을 분석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